어떤 외국 블로거가 글을 쓴 거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 텐트 폴대를 다 주무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 텐트 산업의 모든 분야를 다 손에 쥐고 있다. 미국 아들 진짜 센스가. 네, 자 이렇게 중상급을 좀 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상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급 브랜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급 브랜드로는 일단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헬리녹스, 스노우피크, MSR, 블랙 다이아몬드, 노르디스크, 모스텐트, 스프링바, 사마야, 하인플래니, 지팍스,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인 헬리녹스 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상급에 속한 브랜드입니다. 헬리녹스. 네, 요 경량 백패킹 체어를 필두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죠. 예전에 르브르 박물관 그 의자로 해가지고 되게 해외로도 많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야전 침대 하이코트가 야전 침대기의 초경량과 작은 패킹, 그걸로 이슈가 됐죠. 초반에 나왔을 때. 근데 가격도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한 30 얼마였었으니까요. 일반판은요. 근데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막 70만원, 80만원 이렇게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설트 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네, 요 노스페이스 텐트랑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이거는 카피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 회장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텐트계의 끝판왕이시죠 진짜. 네, 그래서 요 헬리녹스의 요 1인용 텐트도 이미 있던 디자인이긴 했지만 헬리녹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헬리녹스 텐트에 신호탄을 쐈던 노나돔이죠. 이것도 이 노스페이스 텐트를 만드신 제이크라 회장님의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터널식 텐트인데 자립이 가능한 터널식 텐트를 만드셨죠. 요 X바로 해가지고 자립 가능하게 만드신 터널 텐트. 왜 기존의 터널 텐트라는 게 아까도 다른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앞에 2개 받고 뒤에 당겨서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팩을 받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프레임 구조로만 세울 수 있는 터널 텐트를 만들었죠, 헬리녹스가. 아무튼 근데 헬리녹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텐트 브랜드 중에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좀 알려지고, 근데 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리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고가의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는 저도 인정은 해요. 그 다음에 스노우피크. 드디어 스노우피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스노우피크 바 같긴 하지만 이게 글로벌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오토 캠핑에 초점이 맞춰진 브랜드가 몇이나 있나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토 캠핑인데 어느 정도 만듦새와 이런저런 편의와, 이게 약간 미국의 애플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스노우피크 생태계에 한번 빠지시면은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아주 그냥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스노우피크 생태계가 진짜 한번 발을 들이면은 약간 레고 블럭 만드는 재미처럼 만드는 재미가 또 있달까요? 스노우피크는 일본에서도 고가의 브랜드에 속하는 브랜드긴 해요. 근데 요 구조의 화로대 있죠? 요 삼각형 역피라미드 구조의 화로대를 처음 만들어서 널리 퍼뜨린 게 스노우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애플 같은 스노우피크 생태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IGT가 아닌가. 이 IGT는 진짜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버너 같은 거 테이블에다가 딱 규격에 맞게 껴 넣을 수 있고, 화로대도 있고, 별의별 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매년 신상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지갑을 계속 털어가죠.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이 쉘프 컨테이너입니다. 이 쉘프 컨테이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캠핑 박스예요. 캠핑 박스라는 게 요새는 막 폴딩 박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오픈되는 거, 그 다양한 캠핑 박스가 많잖아요. 이건 10년 전 디자인 거의 그대로, 그 전부터 계속 변함없이 여태까지도 지속되어 온
디자인인데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오픈을 한 다음에 3단으로 쌓아놔서 약간 그 옆으로 길쭉길쭉한 양념통이라든가 이렇게 옆으로 놓고, 뭐 이쪽에는 음료수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위에는 또 뭐 놓고 이렇게 빼면서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원래는 장작을 네, 이렇게 담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철제로 만든 거거든요. 진짜 하드코어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이것저것 다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도 물건이 없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재고 남은 곳 찾아가서 2개를 샀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새는 그래도 은근 물건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 실컷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서드파티 제품들이 많아서 뭐 다리를 달거나 위에 뚜껑을 만들거나 뭐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거나 요 손잡이를 바꾼다거나 뭐 그렇게 다양하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이 쉘컨의 인기는 진짜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리고 스노우피크에 입문하시게 되는 분들도 꼭 거쳐가는 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피크 리빙쉘 텐트입니다.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 디자인은 제이크라 라 회장님이 디자인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돌고 돌아 리빙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설치도 쉽고 공간감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롱프로라고 해가지고 여기 옆으로 또 길게 확장된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이 리빙쉘이라는 텐트죠. 이거는 1인에서 2인 가족들이 쓰시기 참 좋은 텐트고, 그 다음에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랜드락. 이거는 10년 전부터 진짜 패밀리 텐트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구매했었던 스노우피크 텐트예요. 도트류라는 텐트인데 아는 지인한테 그냥 싸게 넘겨가지고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질 않지만 와, 요거 텐트 진짜 너무 이뻤어요. 약간 이 쉐입이 이 랜드락과는 좀 다른 곡선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텐트였어요. 미니 쿠퍼 타고 다닐 때 거기다가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캠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샀던 게 이 도크돔 아이보리.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샀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얘만 썼었어요. 생각보다 설치도 빠르고 상황에 따라 이너 텐트 빼고 쉘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아했던 텐트인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요 TP 텐트 스피어헤드, 요게 아까 말했던 제이나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TP 텐트예요. 보면은 엄청 커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이 죽는 공간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 할까요? 그래서 좀 더 큰 느낌인데 이게 크다 보니까 난로 하나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동계 때 한 2개는 써줘야 돼요. 그 정도로 얘도 조금 큰 사이즈에 속하고, 여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제쿠처럼 여기 문 옆에가 지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요 앞으로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는데 약간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서. 그거 말고는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 크고, 제가 스탈론을 사기 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텐트 중에 가장 큰 텐트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스노우피크는 오토 캠핑 장비 카테고리에서 약 그 레벨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새는 예전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품질 이슈가 좀 많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포인트가 된 그 시기가 이 스노우피크가 주식회사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공식 일본 라인과 우리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의류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백화점 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일본 거랑 다를 거예요. 가격도 좀 다르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스노우피크 매장에서도 좀 기어를 팔긴 팔아요. 파는데 그거는 받아와서 팔고 그러는 거지 장비 같은 게 아니라 의류 쪽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비에서 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MSR 볼까요? 네, MSR 티저에서 말씀드렸던 마운틴 세이프티 리서치. 네, 가장 유명한 거는 요거죠. 리액터 1리터, 1.7리터, 그리고 2리터 요건데 저는 요거랑 요거 갖고 있어요. 이게 리액터는 하나인데 이 전용 포트는 작은 거 큰 거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세트 하나에 30만원? 엄청 비싸죠.
저도 그 당시에 그거를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화력은 정말 세고 물도 빨리 끓고 외국액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도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산지대에서 물을 빠르게 끓이기 위해 개발한 거라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캠핑 씬에서는 조금 오버 스펙이긴 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장비 중 하나죠. 그리고 MSR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말 이거 말고 유명한 게 뭐냐면요, 텐트들이 정말 유명합니다. 특히 요새는 단종돼서 없지만 진짜 옛날에는 원정 텐트 같은 거 MSR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텐트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지금은 단종돼서 사라진 이 빅데디라는 텐트와 이 보드룸, 그 다음에 백컨트리번, 그 다음에 요건 아직도 파는 것 같긴 한데 HUB, 네, 요거 원정용 텐트, 그 다음에 파빌리온이라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립형 대형 터널 텐트의 시초였어요. 어떻게 보면 요 비슷한 거 국내에서 요번에 나왔죠? 아마 요거 오마주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좀 개량도 하고 했겠지만 아무튼 이 빅데디 이거는 정말 구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텐트입니다. 보드룸, 이 터널 텐트에 어떻게 보면 MSR이 자립형 터널 텐트의 진짜 시초입니다. 시초. 이런 식의 터널 텐트도 만들고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이미지 같은 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왔던 게 이 백컨트리번, 이건 비슷한 건데 약간 좀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나왔었던 거긴 하지만 지금 구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 다음에 요 베이스 캠프, 요거는 정말 원정용 터널 텐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립도 되는. 아무튼 이런 터널 텐트의 자립은 MSR이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쉘터형 타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런 타프 요거 하나에 막 300만 원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좀 구하기가 힘들죠.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쳐주고, 어떻게 보면 모든 브랜드들이 옛날에 막 춤이나 의류 같은 것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이 먼저 유행하고 일본에서 유행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텐트도 약간 좀 비슷하게 일본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붐이 일어나고 빈티지 텐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저는 이런 텐트 같은 거 300만 원 주고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MSR 하면은 다들 리액터라는 번호를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텐트로도 되게 알아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런 알파인 텐트, 1인용 백패킹 텐트도 많은데 MSR 하면은 뭐 허바허바 뭐 이런 텐트도 있고 뭐 에릭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게 요런 텐트, 스톰 뭐 식갱이냐 뭐 요런 텐트인데, 이게 텐트 좋아하시고 뭐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스 텐트와 똑같습니다. 모스 텐트와 똑같은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MSR이랑 이렇게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됐는지 디자이너가 MSR로 넘어간 건가? 아무튼 모스 텐트 디자인을 MSR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거였죠. 그래서 MSR 옛날 텐트가 어떻게 보면 명품 텐트입니다. 명품 텐트. 이 모스 텐트가 어떻게 보면 그 텐트계에 진짜 획을 그은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 많잖아요. 빈티지 텐트로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아무튼 말이 좀 모스 텐트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얘기가 새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MSR 텐트 한번 봤고요. 저는 MSR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수기도 갖고 있잖아요. 밀스펙 정수기입니다. 그거 뭐 따로 세척할 필요도 없고 뭐 화학제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 뭐 박테리아까지 정수한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걸로 정수한 물 먹고 배 아파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MSR 봤고요. 그 다음에 블랙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헤드랜턴이나 폴대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완인가? 이게 백패킹 텐트로 엄청 유명한 텐트였습니다.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이 원단 특성으로 결로가 없고 프레임을 안에서 조립하는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모델 같은 그런 자리를 갖고 있던 텐트인데, 그 밖에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원래 암벽 등반 관련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암벽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아이템 같은 걸로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막 짐 이렇게 놓고서 보이시나요?
외국 친구들은 참 대단해. 근데 제가 예전에 요 프레임을 되게 살까? 이게 너무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절벽에서는 못하겠지만 어디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해먹처럼 유유자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격대를 알아봤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암벽 장비가 캠핑 장비 뺨 후려칩니다. 정말 비싸요. 이런 카라비도 하나에 막 5만원, 10만원 하고 요거 막 몇십만원 해요. 어우, 비싼 취미입니다. 비싼 취미.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블랙 다이아몬드는 아웃도어 중에서도 약간 그런 암벽 등반 관련된 그런 쪽에 특화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백패킹 하시는 분들 쪽이 많이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 오토 캠핑 아니면 캠핑장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백패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피츠로이 텐트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장 유명한 텐트, 갖고 싶은 텐트,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도 상급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디스크 다들 아시죠? 노르디스크 하면은 국내에서 면 TP 텐트 하면 노르디스크였죠. 이 곰돌이 마크. 그리고 요런 변형 구조의 또 TP 텐트, 그리고 요런 텐트, 이렇게 3개의 구조의 텐트가 노르디스크 텐트로서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텐트죠. 저도 초반에 면 TP 텐트 할 때 이 RPM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특이한 거, 희소성 있는 거 좋아하는데 구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노르디스크 텐트를 안 샀었습니다. 아무튼 요런 되게 특이한 구조의 TP 텐트도 나오고, 요새는 요런 터널 텐트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노르디스크 텐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 미트가르드입니다. 왜냐면은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계속 옆으로 치고 갈 수가 있어요. 연장해서. 그리고 이게 중앙에 폴이 없고 사이드로 이렇게 2면인가 폴이 있어가지고 중앙 폴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간감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노르디스크 텐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미트가르드 2.0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래 요거 사자 하고 마음먹고 갔었는데 진짜 노르디스크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노르디스크 텐트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르디스크 텐트 중에 요 미트가르드를 가장 선호하고요. 그리고 뭐 대안은 많겠지만, 그래 면 텐트 사려면 노르디스크 텐트 사야지, 그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재고가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못 샀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텐티피 텐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노르디스크 텐트 봤고요. 그 다음에 볼 텐트는 모스 텐트. 저는 모스 텐트도 저도 약간 주워 들은 그런 정보밖에 크게는 없어가지고 자세하게는 몰라요, 저는. 하지만 요 텐트, 요게 모스 텐트입니다. 요거 말고 요런 별 디자인 몇 개 있는데, 이게 원래 미국 거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모스 텐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복각해가지고 나왔죠. 그것도 일본에서 발매한 거예요. 와, 일본 사람들의 덕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들어요. 아무튼 충성도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근데 이 모스 텐트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뭐 텐트계의 획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캠퍼들은 꼭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MSR 텐트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그런 모스 텐트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이크 라 회장님 같은 분이셨달까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모스 텐트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바는 미국 건데, 이 텐트가 시그니처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1944년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57년에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약간 군수 산업에서 군 텐트, 군 막사 만들면서 성장을 한 거죠. 옛날에 전쟁 때. 은근히 비싸기도 비싸더라고요.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한 200 넘어가는 텐트입니다. 면 텐트고, 아무튼 뭐 바람에도 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텐트였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상급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야 텐트는
프랑스 브랜드나 뭐 몽블랑 이런 데서 완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뭐 하면서 직접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장면이 웃겨요. 뭐 1, 2.0, 뭐 2.5, 뭐 3.0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요. 비싸기도 더럽게 비쌉니다. 초경량, 진짜 그 BPL이나 뭐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류의 그 초경량을 목표로 한 텐트라서 뭐 다이니마 원단? 강철보다 강한 다이니마 원단 뭐 이런 거 쓰고 그런 브랜드라서, 이게 거의 막 300만 원 돈? 280만 원? 그 정도 하고, 이게 200 얼마 하고 막 이게 100 얼마 하고, 되게 조그만 거 되면 한 150 그 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이 일반적으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아이템이죠. 백패킹을 하면서 진짜 가벼운 텐트를 쓰고 싶다면은 요 녀석들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도 뭐 신생 브랜드긴 한데 장비들은 경량이 될수록 엄청 비싸지더라고요. 기술력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국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블랙. 전 솔직히 블랙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요 블랙 텐트에다가 또 다른 점은 양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를 사면 그 프랑스 브랜드가 우리나라 한정판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 구매력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또. 아무튼 최근에 발매를 한 것 같은데, 와, 이것도 또 추첨을 해가지고 박터지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짝 혹했는데, 이게 다이니마 원단으로 뭐 튼튼하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뭐 보니까 막 바닥에 구멍도 나고, 뭐 리뷰 보니까 그렇게 뭐 정말 튼튼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백패킹 텐트도 몇 개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살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이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니마 원단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되게 유명세를 타는 사마야 브랜드, 가격도 공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인플래닛을 볼까요? 이 하인플래닛은 독일 브랜드예요. 제가 이 하인플래닛을 알게 된 계기는 요 케이브라는 텐트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도 해봤어요. 근데 이 에어펌프로 하는 경량 텐트의 시초였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에어 텐트는 아우델도 있고 방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약간 이런 백패킹 카테고리에서 에어 텐트를 처음 접목한 브랜드가 독일의 하인플래닛이었어요. 몇 번 써봤는데 솔직히 좁아요. 이 죽는 각이 좀 있어가지고 물건 배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어가지고 방출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요 케이브가 나올 당시에 웨지라는 1인용 백패킹 텐트나 이런 식의 쉘터 텐트도 있긴 있었어요. 이 쉘터 텐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이 느낌이 그 비가그네스 거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에어빔으로 만든 거였죠. 하지만 하인플래닛의 플래그십 모델은 바로 이 매버릭스입니다.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온 적 있는 매버릭스죠. 이게 에어 텐트계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가격도 끝판왕, 사이즈도 끝판왕, 무게도 끝판왕. 아무튼 제가 요거를 알게 되고 구입하게 된 계기는 레드불 프로모션 영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태풍 불고 그러는데 그 태풍 부는 그 와중에 이 텐트를 치고 그 태풍에서 버티는 걸 보고, 와, 이건 뭐야, 에어 텐트인데 태풍을 견디네? 이러면서 자꾸 찾아서 국내 정품으로 샀었죠.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방출을 하게 됐었지만 지금도 자꾸 눈에 밟히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흰색 계열은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나? 진짜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텐트예요. 내가 어지간해서 장비를 잘 안 파는 이유가 팔고 나서 조금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비싸게 주고 샀다가 팔 때는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썼는데 제가격 받는 것도 아무튼 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장비들도 많긴 하지만 아무튼 네, 중고를 사는 건 많이 사봤는데 파는 건 많이 못 해봤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진짜 구매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아무튼 이 하인플래닛 매버릭스보다 저는 더 갖고 싶은 게 요 차박 텐트예요. 신기하죠? 네, 하인플래닛에서도 차박 텐트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매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Q3인가? 아무튼 그 아우디는 그거 뭐라고 말하나요? Q3?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자립으로 혼자 텐트 세팅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뒤트렁크에 연결해가지고 캠핑을 할 수 있는 텐트.
아무튼 요거 살 때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같은 독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고 싶은데 아예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접은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인플래닛까지 받고, 다음에 이 하이퍼 라이트 마운틴 기어랑 지파, 이거 미국 브랜드인데 한번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요거 굿사머 기어도 빼먹어가지고 요 세 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 세 개는 왜 같이 보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셋 다 초경량 울트라 라이트 BPL 관련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급으로 놓는 게 맞는가? 약간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수들, 진짜 울트라 라이트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3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퍼라이트 마운틴은 뭐 대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젊은 백패커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이 가방 정말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요거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 요거 가방이 900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텐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보면은 다 1kg가 안 돼요. 장비들이 600g, 뭐 700g, 뭐 200g, 900g, 600g, 400g, 70L짜리인데 600g, 이런 식으로 초경량으로 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멀리 갈 수 있게, 그런 게 포인트인 요즘 백패킹 고인물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울트라 라이트의 세상. 저는 아직 이렇게까지 이런데 돈을 선뜻 쓰기에는 좀 그래서 여기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긴 한데, 진짜 그런데 저도 최근에 백패킹 한번 가볍게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몸이 가벼울수록 백패킹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덜더라고요. 왜냐면 힘들지 않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근데 하나같이 이 브랜드들은 다 비싸요.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들은 아닌데 최첨단 하이테크 원단 막 이런 걸 쓰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그러는 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정말 약간 다 고가에 속하는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고수들이 하는 캠핑 관련 장비들이기 때문에 품질면이나 전체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에 상급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헬리녹스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많이 높죠. 높은 건 많이 높죠. 그리고 스노우피크도 요번에 1,500만원짜리 텐트 나왔죠. 근데 그 리갈이라는 텐트가 화목난로 포함이에요. 근데 그 화목난로가 우드앤번 거,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피크 높죠. 이건 너무 높아. 또 MSR도 다소 높은 편이죠. 근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도 MSR가 약간 비슷한데 MSR 텐트 가격과 블랙 다이아몬드 텐트 가격을 생각하면은 블랙 다이아몬드가 MSR보단 조금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죠. 노르디스크 텐트 비싸요. 어떻게 보면 스노우피크랑 삐까 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맞죠, 최근에 나왔던 나무 의자 그런 것도 막 70만원 뭐 이랬어요. 비싸 너무 비싸. 모스 텐트는 구할 길이 없죠. MSR가 비슷한다고 하지만 약간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고 조금 더 비싸고, 스트링바도 조금 비싼 편에 속해요. 아까 노르디스크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사마도 비싸요. 약간 헬리녹스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00 얼마 하니까요. 그럼 조그만 백패킹 텐트가. 그리고 하인플래닛도 이 텐트 가격이 조금 비싸서 이 정도에 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요 BPL 기어들,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고가의 장비에 속하죠. 여기 요 사마야랑 같이 함께. 자, 이렇게 상급 브랜드 봤고요. 고기능 알아보기 전에 서브 브랜드들도 좀 알아볼게요.